안전한 병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가이드 안전방가. 손 원장님이 강조하는 정보 보호의 확인,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의 단계별 조치 요령. 지금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진료를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접수, 수납, 진료, 청구, 보관에 있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보호의 의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료, 연구, 교육, 열람, 제공 시 별도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의거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는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가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는 내부 관리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이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는 접근 통제, 암호화의 기술 적용,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노력,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보호 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해당 사항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적 보호 조치 첫 번째 사항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상시 근무 인원이 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의 제공사항, 위탁사항, 처리 항목,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사항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종합 포털에 가시면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시도정보통신협의회를 통해서 의료기관 표준화된 참고 서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의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에 게재가 원칙이며 홈페이지가 없는 의료기관은 접수창고에 출력을 해서 게시하시면 됩니다. 관리적 보호조치의 마지막은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는 일입니다. 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사업주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원은 원장님이나 직원 중에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셔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적 보호 조치의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전산실이 있는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조치사항은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입니다. 접근 통제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불법적 접근이나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서 방화벽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업무가 변경될 경우에 권한 부여라든지 변경, 말소를 신속하게 기록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하며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상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전산실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병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접속 기록을 반드시 기록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 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입력, 출력, 수정사항 및 파일별 데이터 접근 기록을 자동 생성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관 및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또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2, 3차 의료기관에 해당되고 1차 의료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 중에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고유 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등은 준 개인정보입니다. 준 개인정보를 저장, 전송 시에 암호화의 대상이 되며 비밀번호는 저장 시에 일방향,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양방향의 암호화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준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 전송 시 보안 서버나 VPN을 통해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료 전송 시 보안 서버를 통해서 암호화가 적용이 돼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 내에 암호화 프로그램과 방화벽, 백신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보안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 조치의 마지막 필요한 사항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PC 등의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여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의 프로그램을 함부로 다운받으면 기술적 보안 조치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보호 조치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전산실이나 자료 보관실을 설치를 해야 하며 보관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라는 얘기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나 보조 매체, USB 등의 보관을 위해서 캐비넷이나 보관함을 마련해서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서버가 있는 경우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고 종이 차트를 쓰시는 의료기관은 개방된 공간이 아닌 별도의 보관 장소에서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 파기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수집 단계는 주로 접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접수실에서는 접수증의 파기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진료실에서는 진료 차트의 보관과 전자차트의 암호화, 컴퓨터의 안전한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파기 단계는 수납처에서 주로 필요합니다. 가져가지 않는 미수령 종이 원액 처방 전의 파기와 청구 프로그램의 안전한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다면 개인정보 10개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게 되면 관리에 부담이 생겨 유출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다소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야 됩니다. 특히 환자 정보의 수집이나 제3자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은 환자가 반드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셋째, 주민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와 종교, 건강정보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집하거나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2015년도 8월 7일 이후에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고, 물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환자 인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보 수집 시 법 위반 사례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홍보 교육을 목적으로 외부 업체와 개인정보 위탁 시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 이전이나 휴업에 대한 정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홍보 목적, 교육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파일 보관 시 데이터베이스에 프로그램,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를 사용하는 의원은 차트장을 사용하고 이중 안전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며, 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난차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비밀번호 설정,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병원 서버를 운영하는 규모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안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소형 의료기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낮은 단계의 보호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관을 숙지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와 같은 문서의 의무보유기간 이후에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기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 없이 임의로 보관하시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자 개인 정보 파일을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기를 해야 됩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진료의 연속성으로 보기 위해서 진료 목적의 보관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문서를 파쇄하거나 소각해서 파기해야 됩니다. 만약 컴퓨터로 저장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 없을 방법으로 파기 처리해야 됩니다. 가져가지 않는 종이 원해 처방전을 환자 개인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쇄기로 분쇄 파절 처리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설치 운영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 목적을 명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방법, 시간, 관리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명확하게 구비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관리계획 작성 및 구립,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의 비치를 필요하며 웹사이트의 경우 회원정보 열람 정정, 메뉴 탈퇴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과 문서 구비는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집단 분쟁 조정이 단체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되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118로 신고를 하셔서
추후에 문제를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수동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유출 피해자들은 추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단 분쟁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10개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 안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